네, 전일 이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문을 열게 됩니다. 각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팁을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리줄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처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제 준비가 된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의 김은호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3분기 후 실적 전망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려진 재료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이제 감소를 하고 세트 사업부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일단은 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장님? 갈수록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9조 원이었는데 네. 처음이 10조, 지금 11.7조도 예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11조 원 이하로 나오면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0.2조입니다. 이게 평균치를 내보면. 근데 지금 기대치는 일단 11조는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나와야 좀 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기대 수준을 만족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조 원을 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삼성전자는 당일날 보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항상 이렇게 그 차익 매물이든 어쨌든 간에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장초반에 나오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좀 자꾸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4분기 감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4분기가 네.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익의 어쨌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디램 쪽이니까 그게 좀 4분기까지는 안 좋고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4분기까지는 좀 더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 못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선반영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사실 반도체보다도 역시 그 IM 사업부라 그러죠.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얼마 정도 이익을 내느냐인데 정말 깜짝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다들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부별로 좀 봤을 때 한 4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낼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한 몇 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게 2017년도 그때 이제 그 3분기인가 4분기 그때 실적 발표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3년 동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금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9점 몇 조 정도 좀 남아 있는데 네. 그거를 4분기에 특별 배당 형태로 돌려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번 그러니까 10월 말에 10월 29일인가요? 그때 아마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할 네.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랠리가 더 나올지 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적은 좀 11조 원 이상으로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그다음 10월 말로 이번 달 말로 가서는 IR 할 때 어쨌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계속 내년까지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전자만큼 확실한 기업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2,800원이 역대 최고가인데 충분히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걸 넘어서 7만 원까지는 중장기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오늘 만약에 흔들린다면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6만 전자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주가가 좀 약했던 경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항상 잘 나와도 네. 빠져요. 네. 당일날은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조 원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1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 11조 원 이상으로 나오면 물론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저 62,800원을 단기적으로는 좀 뚫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 11조 원 이상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체크 포인트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또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LG전자도 뭐 일찌감치 실적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된 종목인데 올해 LG전자 실적과 함께 기업 가치가 성장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LG전자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특별히 더 뭐라고 근데 말씀드리긴. 이제 10만 원이 정말 고지예요. 네, 예전부터 12만 원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싹 다가오는 상황들인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모습은 일단 기존의 LG전자가 바뀌었어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흐름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상고 하저였었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3분기 최대 실적까지도 넘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타진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좋은 기반들 마련됐죠. 대표적으로 가전 쪽 그리고 또 뭐 TV 쪽 이런 네. 쪽은 당연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또 렌탈 같은 경우도 성장했다. 이번에 또 안마의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예, 네. 그래서 한 시장 규모가 1조까지 되는데 그쪽을 또 타진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정 가지고 여러 가지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이번 실적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전장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전장사업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더 환호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시총이 지금 이제 15조대입니다. 거기다가 PBR 1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변화는 없지만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4분기입니다. 4분기가 전통적으로 항상 LG전자 실적이 좀 많이 휘청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어떤 스마트폰 관련된 부진한 모습을 한 번에 떨었다라는 쪽이 4분기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이 살짝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10만 원대 이상에서 뭐 11만 원대 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안쪽까지 들어왔을 때 좀 계속 가져가겠다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이쪽에서 한번 잠깐 좀 한 20-30% 정리를 했다가 올해 4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받으면 한번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전략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좀 꾸준하게 네. 가도 될까요? 네, 중기적으로는 별로 크게 이상은 없는데 분기 실적 때문에 약간 또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같네요. 앞서서 뭐 차장님도 삼성전자의 이제 디램 가격이 4분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또 실적 감소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든 IT든 4분기에는 또 비수기로 꼽히는데 실적이 얼마나 감익이 되고 감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LG노텍입니다. 다음 주 애플의 신제품, 이 아이폰 12의 신제품 공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뭐 현지 시간으로 13일로 알려졌는데 전일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LG노텍이 또 강하더라고요. 애플 신제품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할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그 애플 아이폰 벤더들이 참 요즘에 부진했잖아요. 네.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결국 날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14일 새벽 2시로 네.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이제 12가 좀 공개가 될 것 같고 한 4개 모델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벤더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BH나 뭐 LG노텍 같은 기업들이 뭐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LG노텍도 3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출시가 당연히 미뤄졌기 때문에 그 한 마이너스 38% 정도 이익 감소는 좀 우려가 되지만 그건 이미 다 지나버린 이슈죠. 중요한 거는 결국 10월달 4분기에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더욱더 높아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3분기 실적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좀 우려가 됐던 게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제 삼성 카메라 모듈 벤더들이
이제 아이폰 쪽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리스크가 되게 그 전부터 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 리스크도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네. 저는 좀 역으로 봤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오필름이라고 또 LG노텍하고 같이 경쟁하는 중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오히려 더 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오필름 대신에 삼성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그거를 좀 대체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해서는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이제 아이폰 모멘텀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좀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저는 뭐 충분히 저기 18만 1,000원인데요. 요 레벨 넘어서 뭐 19에서 한 20만 원까지 가도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중기 관점에서 한번 좀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이 뭐 18만 1,000원인데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페노션입니다. 벌크선 시황이 점차 이제 개선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에 힘입어서 국내 벌크선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BDI 회복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종목이 페노션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을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네, 대하대운이 거래가 됐으면은 또 가치 부각을 받았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액면 분할인가요? 네. 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지금 이제 페노션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네. 지수에 대한 어떤 배경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이쪽 SCFI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BDI는 지난 6월 달, 7월 달에 강세를 보이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재반등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고 하길 어쨌든 배경은 공급과 수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급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박 회사들이 지금 이럴 때 코로나19 때문에 배를 돌려서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배를 안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점점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운임지수가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벌크선 관련된 BDI 쪽은 중국의 철광석 가격을 보면 압니다. 이런 거 보고 오히려 기관들이 어떤 포스코라든가 철강주를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벌써 전고점 대부분까지 빠르게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호주가 여러 가지 철광석을 공급을 제대로 못했는데 브라질 쪽의 공급선을 좀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BDI 지수가 같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좀 밸류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보다 KSS 해운이라는 쪽, 이쪽이 좀 더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쪽은 가스 관련된 쪽에서 거의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전문적인 회사인데 말씀드렸지만은 가스는 지금 현재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어떤 천연가스 쪽에서 추출하는 게 거의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이쪽이 많이 주력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수송 여러 가지 변화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밸류나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들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노션보다는 KSS 해운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분과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두 종목 그리고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제 관심주 저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의 관심주 염 차장님 종목 듣고 저희가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리뷰를 할게요. 네, 그 오늘은 이제 사막 콘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저는 10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자동차하고 IT가 계속 좀 주도를 할 것 같아서 IT 쪽에서 좀 덜 올랐던 기업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그 MLCC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기가 있고 네. 또 중소형 업체 중에 이제 이 사막 콘덴서가 있는데 약간 특이한 건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비중이 되게 높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비중이 높습니다. 그쪽에 대한 특히 아까 이제 LG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 이제 전장 사업부에 들어가는 그 MLCC를 이 회사가 이제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되고 전기차가 많이 생산될수록 당연히 MLCC는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막 콘덴서 한번 좀 담아보시면
알아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은 56,500원 정도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65,000원, 손절가는 한 52,000원 잡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고 지금 주가 뭐 흐름 자체도 워낙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주가가 이게 주봉 차트인데 거의 못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사막 컨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렌텍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 아직 6,700원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렌텍 같은 경우 사실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3개월째 연속 1위를 하면서 그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 또 주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인도에 공장이 있고 인도 법인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뭔가 모멘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인도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렌텍이 항상 좀 움직이는데 어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6,700원 목표가 잡았는데 거기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